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역정을 살아가신 분의 이야기. 붓다로드2 붓다술래 부처님 생애를 사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내용은 80페이지부터 오늘 이제 출가하는 부분부터 왕궁을 떠나는 그러한 여정,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까지를 이제 사실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막 종교라고 하는 게 약간 부풀려지거든요. 그거는 뭐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인들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 역사혁명 일으키고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보면 막 그 부모가 뭐 그 조상 대대로 뭐 덕을 쌓고 뭘 대단한 게 뭘 쌓았겠어. 그냥 살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역사혁명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웠지. 아니 그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뭐 조상이 그걸 다 대비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랬던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미화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찬술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단의 찬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종교 전통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동대 역경원에서 한글 대장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당시 이게 이제 국책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받고 해서 그거를 대장경을 다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한문 전용에서 한글로다가 넘어가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한국인의 정신과 관점을 바꾸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전통과 끊어지면서 한국 문화가 마치 신생국가처럼 움직이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통이 있지만 그 전통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있는 것들은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간 과도기적인 번역을 하셨던 어른이 탄원 스님이 불교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게 번역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완전 한글 세대에 맞춰서 이제 대장경이나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다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최근에 다시 번역했어요. 그게 또 좀 멋스러워서. 그리고 번역이라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사실 또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쓰는 용어들이 또 달라. 그러니까 탄원 호수님이 번역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완비가 됐느냐? 지금 보면 그 번역도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번역. 그 시절의 번역.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시절에는 듣는 거였고, 아, 이런 글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정화 끝나고 스님들이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의뢰가 많이 갔어요.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글 대장경에 보면 틀린 건 아닌데 기분 나쁜 번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번역상에는 이런 존칭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승려라고 우리가 쓴 사람은 번역을 하는데 꼭 중이라고.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빈정이 상하지. 약간 빈정이 상하지. 약간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자기 집단이 번역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중국 불교에도 있어요. 부도. 뜰부자에다가 죽일 도자를 씁니다. 부도가 붓다의 음사예요. 그러니까 음역이니까 아무 글자나 써도 돼. 아무 글자나 좋은 의미의 글자들을 쓰면 돼. 근데 뜰부자에다가 죽일 도자는 둘 다 별로 안 좋은 의미의 글자예요. 문수보살도 그런 거예요. 그럴 문자에다가 죽일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한자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글을 죽이는. 근데 사실은 문수가 공부 쪽인데, 아니 문수살이, 만수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음역이에요, 음역. 그러니까 관계는 없어. 아무 글자나 넣어도 돼. 근데 하필 죽일 숫자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자기 집단이 번역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에서도 번역할 때도 꼭 불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알바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문 세대들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도 한문을 잘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뭐 글 쓰고 할 때는 전부 다시 번역을 하거든요. 내식으로 다 번역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번역하지 못하면 논문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관련된 것들은 내가 다 번역을 해야 돼. 그게 전공자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운 건 뭐냐? 장문이죠. 장문이죠. 장문에 들어가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나마도 번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긁어다가 써버려요. 인용을 갖다 달아버려. 만약에 네가 번역을 못 하겠으면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협업이라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스님이 논문을 쓰는데 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이라고 썼느냐? 이러면 그 한글 대장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냥 나는 갖다 썼어요. 생각이 없지. 야, 네가 생각이 없지. 야, 이거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진짜 서글픈 얘기입니다.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이 되면 사실은 문화들도 많이 단절이 되고 그게 불교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 밀리게 되는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군정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한글 전용, 그래서 전통이 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도 하나가 더 있었죠. 도로명 주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동과 관련된 유래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전통과 하나가 또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 있죠. 좋은 동네 사는 사람은 계속 동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하고도 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의 출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동쪽 문으로 출가하셨다. 그리고 이 출가와 관련해서 얼마나 이제 윤색이 됐느냐, 라고 하는 걸 잠깐만 짚어보면, 유성 출가상, 그렇게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말 타고 성을 넘기는 어렵거든. 뭐 마장마술을 배워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벽을 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천왕이 그 발을 이렇게 받쳐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천왕은 넘었다 치고 마부는 어떻게 할 거냐? 마부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동쪽은 기란 쪽인 거고, 인도에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추구를 하는데, 길하다고 하면 그냥 그쪽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출가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마부 차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처님, 마부가 차익이에요. 이게 꼭 노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끝발이 있는 겁니다. 저런 게. 부처님의 약간 친구고 약간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우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 출가합니다. 차익도 출가합니다. 차익은 부처님이 출가하면서 어떻게 됐죠? 실업자. 근데 저 차익이 따라갔다는 게 부처님의 출가랑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있고 말을 부처님이 타고 가시는 거야. 그리고 마부는 이거를 끌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마부가 말을 타고 가진 않죠. 그러면 저 이동 속도가 빠를 수는 없어요. 빠를 수는 없어. 그런데 부처님 생애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성을 넘어서 나가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고 근데 마부를 누가 들었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다음 날 보니까 아들이 출가한 걸 보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시 데려오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가서 데려올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저 마부가 있으면 그렇게 빨리 못 간다니까. 말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말이 천리마야. 마부 속도에 맞춰야죠. 방법이 없죠. 마부가 뭐 바람같이 뛸 수는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마부가 따라한 거는 맞는 것 같아. 차익 사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보면 마부가 결국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말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건척이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생각과 달리 그렇게 극적으로 빨리 간 것 같진 않고, 그냥 성을 넘어서 나갔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아마 동쪽 문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문 지키는 사람이 막았을 거고, 막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여르락하면 요런 거요. 왕자가 여르락하면 요는 겁니다. 거기서 안 됩니다를 시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임금도 무섭지만 왕자도 무서워요. 왜? 군대 가면 그 얘기 있거든요. 군대 가면 계급으로는 병장이 높아. 그런데 상병 이제 군대 계급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일병이 제일 밑에인 줄 알아.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인데 이거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병 중에 쫄 중에 대장 이란 얘기고, 상병은 상이라는 뜻입니다. 일은 첫째, 얘는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짱 이렇게. 저게 이제 미국 계급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저기서 병장이 더 높은데 병장이 뭘 시켰어? 그러면 내가 이병이야. 그런데 일병이 다른 걸 시켜. 그러니까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배수관 작업을 해야 돼. 근데 1, 2, 3으로 하라고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1, 3, 2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지시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면 얘가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느냐? 높은 건 얘인데 얘가 한마디를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 너 누구랑 군대 생활을 오래 한다고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예요. 남자들이 한 번씩은 군대 가면 다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걔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걔 얼마 안 남았다. 걔 3개월 뒤면 간다. 나는 너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간다.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 말을 듣습니다. 밑에 사람 이거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철학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누구 쪽이 더 맞느냐? 기간을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야. 내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누구랑 더 오래 같이 함께 할 것 같니?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런 좋은 덕담인 거예요. 똑같아. 왕이 막았다고 하더라도 왕자도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못해. 그래서 아마 성문을 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차익이 나가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서 간 거예요. 그냥 야밤에 그냥 확 가는 정도는 아니고 기본 체림은 한 거죠. 기본 체림은.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싶었으면, 진짜 간절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아니면 좀 더 늦게 알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이 알았을 때 이미 이렇게 하니까 의지가 단호했겠지. 그래서 당신이 아마 사양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갈 거면 그럼 뭐하러 가냐? 아니 그렇잖아. 뭔가 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내가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 지금 사표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창업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표를 냈는데 회사에서 사표 반려해 줄 테니까 오시죠? 그럼 날름 예?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 그 전에 많은 생각을 했겠지. 진짜 엄청난 생각을 했겠지.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래서 아마 결연한 의지 때문에 안 돌아오신 것 같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후원을 계속 해줬어요. 그 뒤로도. 그래서 그 6년 뭐 이렇게 수행하시고 할 때도 뒤에 이렇게 물건들을 좀 대주는 대목들이 나중에 이제 사진에도 나옵니다. 사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대충 알 수 있고, 차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이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태생적 지위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권력적 지위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옛날로 말하면 도승지. 그 다음에 저 민정수석 이런 사람 승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세죠. 굉장히 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고려 때까지는 실제로 많이 있었고 중국에는 뭐 청나라 때까지 많아요. 내시 권력 세죠. 왜? 문고리잖아. 왕하고 아니면 황제하고 직접 계속 대면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지위랑 관계되는 게 아니야. 지위는 내가 좀 밑에라도 관계없어. 실세라니까 진짜 실세. 그래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하고 직접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세냐 다 필요 없고요. 한 라인이 있느냐가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에 다니는데 내가 그 절 스님하고 세냐? 네가 전화할 때 받냐를 보면 돼요. 내가 전화번호 잘 모르는데요. 병풍입니다. 가로수 되겠습니다. 가로수.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지울제일. 우발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왕실 이발사거든요. 이발사하면 원래 신분적으로는 좀 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특히 귀족이나 왕의 몸을 직접 만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근해 있고 몸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셉니다. 이유가 뭐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어요. 내뒀다가 얘가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칼 들고 들어오면 와 이거 피곤하거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두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약간 못 배운 상태에서 교만하기가 쉬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자기는 신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된 거는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어깨에 벽돌이 한 20장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차익이 교만하게 나가면 출가해. 나중에 차익도 출가합니다. 출가하고 그러면 옆에 선배 스님들이 얘기를 해. 그리고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얘기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이 사람은 약간 개판이거든. 그러면 차익이 했다는 말이 그게 아주 재밌어요. 누구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하실 수 있었는데. 내가 출가의 1등 공신이고 그래서 너네가 다 제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야 내가 지분이 있다 지분. 내가 지분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익이 굉장히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차익을 말릴 수 없었대.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좀 찌르는 거죠. 그리고 석가족들이 약간 교만해요. 석가족이 전체가 교만해.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 네팔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이 살았던 지역 쪽에 가보면 산악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괜찮아.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석가족이. 그러니까 산촌에 사는 약간 촌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석가족들이 대부분 좀 그런 기질이 강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시족 공동체를 만들며 살고 아쉬울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주변에 비해서는 괜찮아. 그렇지만 전체 큰 데로 나오면 이게 뭔가요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깨지는 거죠. 먹잘 게 있으면 빨리 깨져요. 먹잘 게 있으면 빨리 깨져. 먹잘 게 없는 집단이 더 잘 안 깨져. 뭔 뜻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왜 부탄의 행복지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탄은 쉽게 안 깨지고 최근까지도 스마트폰 들어가서 지금 다 깨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인지하게 되면서 다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제기차기 그 비석치기 자치기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들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그것만 하면 행복하지. 누구야 밥 먹어라 뛰어다니고 이런 거 행복하지. 근데 스마트폰으로 딱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인생인가? 누구는 집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는 연락에 비석치기 땅 따먹기로 땅끄지 같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끝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접고 학 접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접고 있을 때 텔레비에서 미국 애들은 그 리모컨으로 로봇 조종하고 있고 이게 뭔가 개구리로 이렇게 해서 뛰고 있는데 저것들은 리모컨으로 야 이게 미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죠. 다 깨졌는데 거기가 만약에 부탄이 먹잘거리가 있는 동네였으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벌써 들어갔겠죠. 티벳도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됐던 거예요, 사실. 영국이 들어갔죠, 한번. 들어갔죠. 그때 달라이라마가 전쟁을 한 거예요.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티벳이 이길 확률이 있나? 그 당시 영국인데, 지금 미국보다 센데, 전 세계 깡패인데, 그런데 영국이 나왔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우디가 지금같이 중동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기름이 늦게 나왔대잖아. 기름이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회를 칩니다. 냅뒀을 것 같아? 사우디 걔네가 영국이나 프랑스를 상대로 버틸 수 있었을까? 거기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될 것 같아? 그 반도 전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모래만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그 모래도 공업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좀 거지 같은 모래거든. 그래서 사우디가 건설할 때 모래를 수입한다. 들어보셨어요? 생각 같아서는 모래 천지인데 왜 이게 수입을 해야 되나요? 너무 모래가 부드럽대. 너무 갈려가지고 그래서 국사를 하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질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입해서 쓴데 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볼 때도 저기는 모래만 있고 사람도 없고 뭐 돈 될 것도 없고 뭐 거기다 뭐 심을 거야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는 패스 이러고 갔는데 가고 난 뒤에 기름이 나왔지. 그러니까 먹잘 거 없으면 그들끼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가족도 딱 그런 정도 위치의 지역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세상으로 나갈 일도 없고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는 충족이 됐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 동네짱 뭐 이렇게 결국은 그 교만이 석가족이 망하게 되는 이유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인데 우리가 조선이고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조선의 공주를 보내면 내가 부인으로 삼겠다. 첩도 아니고 부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석가족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종의 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을 보낸 거예요. 여자 홍길동. 이해가 됩니까? 그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석가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막 일파만파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석가족이 결국은 도륙이 나거든요. 내용적인 것만 이렇게 보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석가족이 굉장히 정당한 것 같지만 국제 정세상에서 볼 때는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덤비는구나. 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안 돼. 우리가 청나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책봉받은 나라인데 청나라 황제가 요구했는데 임금의 딸을 보낸 게 아니고 임금이 그 무술이랑 해서 낳은 이런 첩딸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그냥 첩딸인데요. 이것도 아니고 공주 맞아요. 이렇게 사기를 친 거야. 야, 그러면 나중에 저쪽에서 알면 이게 기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석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이 양반들이. 약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해. 그게 촌놈의 특징. 촌놈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강자 일황으로 꼽으면 우리 차익입니다. 차익 실현이죠.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차익 실현. 그래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말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결국 맨 마지막에 아난이 물어본 게 차익을 어떻게 할까요? 차익을 어떻게 할까요? 쟤는 부처님 말 아니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안 한 말도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높은데 옆에 사람이 얘기해. 그러면 우리 직계 아닌데 뭐. 우리 라인 아니잖아. 그럼 아저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 유명한 얘기예요. 범담벌을 시행해라. 범담벌이 뭐냐면 왕따를 시켜라. 이거 진짜 아무도 상대하지 말고 투명인간처럼 만들어라. 지금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인가요? 끝까지 교육의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통제자가 없대. 그걸 당신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는가 봐. 그리고 얼마나 그게 얘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걸 물어보겠어. 차익을 어떻게 하고. 차익을 어떻게 하고. 막 머리가 막 아팠던 거예요. 막 엄청나게 아팠던 거예요. 승단에서 문제를 계속. 그리고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그 방어 까방권을 시전합니다. 부처님이 누구 때문에 출가했는데. 그러니까 출가에 개입한 건 100% 맞는 것 같아. 출가에 개입한 건 100% 맞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출가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시전하는데. 그래서 차익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익이 어떻게 보면 그 출가하실 때 핵심 조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주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약간 위험을 감수한 것도 맞아요. 그걸 도와주면 부처님이 출가하고 난 뒤에 자기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임금한테 지금. 와, 그거 보고하기 진짜 어려웠을 거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빵점 맞은 시험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이걸 보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보고는 해야 되는데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고. 야, 너가 그걸 잘 모시라고 있는 사람인데 너가 그거를 도와서 협조를 했다고 네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네가 지금 지정신이냐? 이 얘기가 나왔겠지. 아니,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이고 잘 모시라고 애를 고용을 해놨어.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서로 쉽게 말해서 내 아들 얘기를 듣고 거기를 도와줘서 가뿐네. 가뿐네. 그러니까 차익이 주주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좀 걸었어. 내 인생을 걸었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성도 이런 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수한 캐릭터가 이 차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결국 차익은 돌아갑니다.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는 대목을 보면 여기 출가하시는 상이에요. 설산수도상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보면 여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시고 이제 머리 깎는 거예요. 찬빛 같은 게 삭도입니다. 삭도. 삭도는 이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요 보면 이 바위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의자 같이. 이렇게. 요거 잘 봐야 돼. 그리고 삭도 들고 있는 거야. 저게 삭발할 때 쓰는 그런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저렇게 큰 넓은 칼을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쇠를 가죽 같은 데다 이렇게 갈아. 그래서 샥샥샥샥 이렇게 비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 저거는 아니지만 이발소 가면 이렇게 귀밑머리 이렇게 깎아주는 거 있어요. 여기 이런 데 이렇게 탁 잘라주는 거.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저는 그게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는데. 근데 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느낌이 약간 섬뜩하거든. 섬뜩하거든. 요걸 자세히 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금도 낙발이라고 해서 저 삭도로다가 머리를 자르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떨어진다. 저 상투 튼 거 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 원래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상투를 틉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거 보여줄 건데 상투를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높이 틀수록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삭발을 지시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상투가 높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상투가 낮아.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자체로 대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고 대하죠.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차가 좋은 걸 타고 다니거나 옷차림이 좋은 걸 뭐 하고 다니거나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야, 언간하냐 전세금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생각이 약간 다르죠.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익이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리 자르니까 어유 진짜 이거 끝났네. 이러고 이제 옷 벗어서 주고 요 옷하고 장신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삭발 요 자세를 잘 봐야 돼. 요 자세를 잘 봐야 돼. 여기 법주사 발상전에 요 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리를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해서 머리를 빗고 있는 게 아니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요 삭발하는 상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드물어요. 상으로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나는 신분을 초월해서 열심히 잘 수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대목이에요. 삭발투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야, 다리를 저렇게 놓고 이게 뭐 삭발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앞에처럼 이렇게 지금 약간 돌 같은 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의자 같은 데 앉는 게 유목문화 풍수입니다. 요게 이제 계도라고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 때 또 계도예요. 아까 그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태고 보국사 스님인데 이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율을 엄격하게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계도. 그러니까는 지금도 저런 거 합니다. 이게 출가할 때 미리 다 이렇게 깎아 오는데 지금은 요즘은 다 미리 깎아 오거든요. 그래서 출가할 때 저런 계도로다가 머리에 대줘요. 상징적으로. 예전에는 직접 밀었던 거고 지금은 어렵죠. 그리고 행자 때 직접 밀어줍니다. 교무가 미는 경우도 있고 원주 스님이 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누군가 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맞잖아. 가위로다가 이렇게 자르고 밀어요. 처음부터 밀면 힘들거든. 가위로 이렇게 해갖고 영구머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잘라. 그래서 밀어내는 거야. 대충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차익이 차익 사환이거든요.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밀어가지고 삭발을 한 거고. 삭발은 옷도 바뀌었어요. 옷 바뀌는 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너 이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신구나 이런 것들 이제, 겉옷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가야 되나요? 나 이거 진짜 이 상황에서 이거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 같았을 거야.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어. 이만한 게 내 머리 위로 지금 이만한 게 떨어질 게 눈에 보이지? 가서 저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 그런데 우리 차익은 또 해맑게 이렇게 잘. 재밌는 분이에요. 아무튼 이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차익이 와가지고 이제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두 여성이 폭풍 눈물을 흘리더라. 두 여성은 누구냐면 이모, 좀 더 크게 나오는 건 이모, 마하프라자파티 대도라고 하는 분이고 그 옆에 이제 울고 있는 거는 이제 부인 야쇼다. 부인이 울면 안 되죠.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지금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부인인가? 각방을 쓰고 있었나? 아니 이게 정상적이면 나가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잠들었다. 다 잠들었다. 그렇게 잠드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방해될까 봐 신들이 약간 수면가스를 뿌렸다더라. 이렇게. 수면가스를 뿌렸는데 차익은 면역이라더라. 차익은 면역이라더라. 뭐 좀 재밌어 설정 자체가. 아마 전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은 백마여야 돼. 저렇게 적토마 아니고요. 백마여야 됩니다. 차익이 또 무릎 꿇고 제가 말렸어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 하니까 무엇이야? 이러면서 뭐 하고 있지 지금. 근데
이모는 진짜 슬퍼했을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모는 진짜 슬퍼했을까? 왜 이모에게는 아들이 있죠. 난타가 어린 난타가 나왔다면 그때 존재하고 있었다면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를 얼마로 계산해야 될지 약간씩 왔다 갔다 해요.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언제 했느냐, 그 다음에 수행을 12년으로 볼 거냐, 6년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석가족 나라로 돌아온 횟수를 바로 깨닫고 그 다음 해로 볼 거냐, 안 그러면 깨닫고 6년 뒤로 볼 거냐,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난타하고 나이 차이는 제법 나요. 난타는 부처님이 귀성했을 때 결혼 정년기, 그러면 17세에서 19세 사이였었어요. 그때 결혼하려고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고, 그걸 부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이 깨져버려요. 그런 사건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당연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모 입장에서 이게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리고 또 야쇼다라 부인 입장에서도 좋았으면, 서로 사이가 좋으면 슬픈 게 맞는데 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왜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었었어요. 저랑 같이 성지순례를 따라다니면서 부부 금실이 좋아졌대. 부부 금실이 좋아졌대.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여행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외국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남편은 못 가고 자기만 계속 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눈치가 보이는 거야. 1년에 한 번 가면 눈치를 볼 게 없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계속 가면 눈치가 보이는 거야. 눈치가 보이니까 가기 전에 조금 잘해줘. 그리고 갔다 오면 미안하니까 또 좀 잘해줘. 그러니까 요게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도 있어. 나은 것 같더라. 같이 가면 별일이 없지. 근데 같이 가면 바깥 어른이 상당히 뻘쭘합니다. 또 내 포지션은 뭔가. 그리고 연세 드셔서 같은 방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안 쓰다가 갑자기 외국 나가서 같은 방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거든. 그렇다고 싱글 차지를 물면서 서로 다르게 쓰면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볼 거 아니야. 저 관계는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 연세 드신 분 중에 같은 방 안 쓰시는 분 더 많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썼지만 같이 써보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한번 갈라지기는 쉽지만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편해지기는 쉬워도 힘들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각방으로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각방이라고 보시면 돼. 죽을 때까지 각방. 아니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 이런 사건들이 존재한다더라. 이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는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멋진, 요 봐봐. 이 사냥꾼이 이렇게 해서, 요 사냥해갖고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요렇게 아주,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장신구나 이런 거는 보냈고, 장신구나 이런 거는 다 여기다 실어서 겉옷은 보냈고, 이제 안에 옷이 남은 거예요. 저도 이거 벗으면 또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큰 거는 다 보냈고,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차익과 헤어지고 난 뒤에 사냥꾼을 만났어요. 옷을 바꾸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옷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옷이 되지는 않아요. 요거는 요 차익과 헤어지고 난 뒤에 바꿔서 입었을 때, 이제 가사를 처음으로 입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